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 세계가 연말 분위기에 들떠 있을 때 삼성전자는 조용히 한 장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AMD 아키텍처 기반, 완전 독자 설계, GPU 개발 성공. 겉으로 보면 그저 평범한 기술 발표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터지자마자 실리콘밸리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흔들렸고 TSMC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자, 퀄컴과 AMD의 전략팀은 밤새 대책회의를 열었죠. 왜일까요? 단순히 삼성이 스마트폰용 GPU 하나 만들었다고 이렇게까지 난리가 날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명확한 이유가요. 삼성의 이 발표는 단순한 기술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1300조 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시장 판도를 뒤집겠다는 선전포고였고, 엔비디아가 98% 독점한 AI 반도체 시장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이었으며, 연간 6조 원씩 외국 기업에 지불하던 로열티 지옥에서 탈출하겠다는 생존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10년 넘게 퀄컴과 AMD에게 매년 수조 원씩 바치며 기술 종속에 시달려온 삼성이 드디어 독립선언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삼성은 이미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아닙니까? D램, 낸드 플래시 모두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죠. 그런 삼성이 왜 이제야 그것도 이렇게 절박하게 독자 GPU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발표하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엔비디아와 TSMC는 왜 긴장하는 걸까요? 삼성의 GPU 하나가 그들에게 무슨 위협이 된다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모든 이유를 파헤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던진 1300조 원짜리 승부수,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삼성이 처한 상황을 보시면 좋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맞습니다. 자, D램 점유율 40% 이상, 낸드 플래시도 30% 넘게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처참하게 뒤처져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뭐냐고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칩입니다. CPU, GPU, AP 같은 것들이죠. 메모리가 창고라면 시스템 반도체는 공장장입니다. 아무리 창고가 크고 좋아도 공장장이 무능하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은 솔직히 망했습니다. 삼성의 AP 칩, 엑시노스 들어보셨죠? 갤럭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바로 그 칩입니다. 그런데 이 엑시노스가 얼마나 경쟁력이 없는지 2023년 출시된 갤럭시 S23은 전 세계 모든 모델이 퀄컴 칩을 썼습니다. 엑시노스는 한 대도 안 들어갔어요. 2024년 갤럭시 S24는 어떻냐고요? 자, 미국, 중국, 대만 시장은 스냅드래곤 100%입니다. 그리고 최고급 모델인 S24 울트라는 전 세계 어디서든 스냅드래곤만 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능 차이 때문입니다. 특히 GPU 성능에서 엑시노스는 퀄컴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게임 돌리면 발열 심하고 배터리 빨리 닳고 프레임도 뚝뚝 떨어집니다.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SNS에서 엑시노스 뽑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갤럭시 사면 퀄컴 칩이 들었는지 엑시노스가 들었는지 복불복이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은 자기 스마트폰에 자기 칩을 못 넣고 퀄컴 칩을 사다 씁니다. 매년 얼마나 지불하는지 아세요? 약 5조에서 6조 원입니다. 칩 구매 비용의 특허료까지 합치면 그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AMD한테 GPU 라이선스비로 매년 수천억 원 더 냅니다. 삼성은 2019년부터 AMD와 손잡고 RDNA 기반 GPU를 엑시노스에 넣었거든요. 그전에는 이매지네이션 테크놀로지스의 파워 VR GPU를 썼고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삼성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지만 자기 스마트폰에 들어갈 칩을 남한테 돈 주고 사다 쓰고 GPU도 남의 기술 빌려 쓰면서 로열티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반면 경쟁사들은 어떨까요? 애플, 2017년부터 독자 GPU 만들어서 A1 칩에 넣었습니다. 이매지네이션 테크놀로지스와 완전히 결별했죠. 자, 지금 애플의 M사 칩 GPU 성능 보세요. 일부 노트북, 외장, 그래픽 카드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애플은 로열티 한 푼도 안 냅니다. 다 자기 기술이니까요. 네, 퀄컴은 어떨까요? 에이드레노 GPU라는 자체 기술로 시장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성한테만 매년 5조에서 6조 원씩 받아먹고 있어요. 삼성만 유일하게 외부 기술에 의존하며 돈 계속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24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삼성이 드디어 독자 GPU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AMD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되 설계는 완전히 삼성이 독자적으로 했다고요. 그리고 이걸 엑시노스 2600에 탑재해서 2026년 갤럭시 S26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삼성이 독자 GPU 개발한 건 단순히 우리도 기술 있다 보여주려는 게 아닙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압박이 동시에 삼성 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갤럭시 S23 전량 퀄컴 칩 탑재했다고 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삼성이 자기 핵심 사업인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엑시노스가 경쟁력을 잃은 가장 큰 이유는 GPU였습니다. AMD GPU 가져다 썼는데 발열 문제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삼성은 AMD GPU를 그냥 받아다 쓰는 입장이니까 AP와 GPU를 최적화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AMD가 허락해줘야 손댈 수 있었던 거죠. 결과는 퀄컴한테 매년 5조에서 6조 원씩 갖다 바치고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삼성 내부에서도 엑시노스 사업 접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압박, AI 시대 전환, 스마트폰이 이제 뭐가 됐습니까? 온디바이스 AI 플랫폼입니다. 구글 게미니,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AI 기능이 스마트폰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AI 돌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GPU입니다. 강력한 연산 능력을 가진 GPU가 있어야 AI가 스마트폰 안에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삼성은 GPU를 남한테 의존하고 있으니 AI 시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세 번째 압박, 엔비디아 독점. AI 반도체 시장, 엔비디아가 얼마나 독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데이터 센터 AI GPU 시장의 98%입니다. 전체 GPU 시장으로 봐도 88에서 92%를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어요.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 개발하려면 엔비디아 GPU를 사야 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가격을 마음대로 올립니다. 공급도 마음대로 조절하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매년 수십조 원씩 엔비디아한테 갖다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체 AI 칩 개발합니다. 구글은 TPU 만들었고, 아마존은 트라이니움과 인페렌시아 만들었고, 메타는 MTIA 만들었습니다.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려는 거죠.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독점 체제가 계속되면 삼성도 AI 시대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자 GPU 개발이 필수였던 겁니다. 정리하면은 이겁니다. 삼성은 엑시노스 경쟁력 회복, AI 시대 생존, 엔비디아 독점 탈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독자 GPU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GPU 만드는 회사야 많잖아요? 인텔도 만들고 AMD도 만들고 퀄컴도 만듭니다. 근데 왜 유독 삼성의 독자 GPU에 엔비디아와 TSMC가 긴장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성이 가진 압도적 강점 때문입니다. 강점 1, 세계 1위 메모리. 네, 삼성은 D램, 낸드 플래시, 그리고 HBM에서 세계 1위입니다. 특히 HBM이 중요합니다. HBM이 뭐냐고요?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GPU가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메모리도 엄청나게 빨라야 합니다. 그게 HBM이에요. 엔비디아의 최고급 AI 칩 HBX, 여기에 HBM3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HBM3을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삼성이 만듭니다. 2025년 8월 삼성은 엔비디아에 HBM3E 12단 메모리 3만에서 5만 개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삼성은 GPU와 메모리를 하나의 칩에 통합 설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GPU 따로 사고 메모리 따로 사서 붙여야 하는데 삼성은 처음부터 GPU와 메모리를 한 몸처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성능 향상, 전력 소비 절감, 발열 감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구조적 우위입니다. 강점 2, 비용 혁명. 현재 삼성이 퀄컴과 AMD한테 매년 얼마나 내고 있다라고 했죠? 약 6조 원 가까이 됩니다. 독자 GPU로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AMD 라이선스비 절감. 이건 당연하고요. 엑시노스 경쟁력이 회복되면 퀄컴 의존도도 줄어듭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1조 원 이상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장기적 효과입니다. 이제 기술 독립하면은
협상력이 생깁니다. 제품 차별화도 가능하고 마진도 개선됩니다. 애플 한번 보시죠. 네, 독자칩 쓰면서 아이폰 마진이 40% 넘습니다. 삼성도 같은 길 갈 수 있는 겁니다. 강점 3. 퀄컴의 파운드리 복귀. 여기서 중요한 뉴스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6년 1월 6일 CES에서 퀄컴 CEO가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차세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를 삼성 이나노 공정으로 생산하기로 확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뉴스인지 아십니까? 퀄컴은 2021년 이후 5년 동안 삼성 파운드리를 거의 안 썼습니다. 왜냐고요? 발열 문제 때문이었죠. 그래서 TSMC로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5년 만에 다시 삼성으로 돌아온 겁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가격입니다. TSMC 3나노 웨이퍼가 3만 달러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면 삼성 이나노는 2만 달러대입니다. 30% 이상 저렴한 거죠. 둘째, 성능입니다. 삼성 이나노 공정이 기술적으로 TSMC 3나노와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발열 문제도 해결했고 수율도 개선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TSMC 독점 체제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자 GPU 개발 노하우는 파운드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GPU 설계 기술이 있으면 고객사한테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TSMC가 엔비디아, AMD 칩 독점 생산하면서 누리는 이점을 삼성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강점 4. 시장 확장성. 독자 GPU가 스마트폰에만 쓰일까요? 아닙니다. 삼성은 자동차용 엑시노스 아우토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에 GPU 필수입니다. 그리고 서버용 AI 칩도 개발 중이에요. 데이터 센터에서 AI 학습하고 추론할 때도 GPU 필수고요. 삼성의 독자 GPU는 스마트폰, 자동차, 데이터 센터 이 세 시장 모두에 적용 가능합니다. 특히 메모리와 GPU를 통합한 솔루션은 데이터 센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 엔비디아가 독점한 AI 반도체 시장에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강점 요약. 정리하면은 이겁니다. 삼성은 메모리와 GPU 통합, 비용 절감, 파운드리 방역, 시장 확장 이 네 가지 강점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TSMC가 긴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진짜 무기는 GPU 성능이 아닙니다. CUDA입니다. CUDA가 뭐냐고요? 엔비디아 GPU에서만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AI 개발자들이 AI 모델 만들 때 CUDA를 씁니다. 그리고 전 세계 600만 명이 넘는 개발자가 CUDA를 사용하고 있어요. AI 산업의 대부분 프레임워크와 툴이 CUDA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케라스 다 CUDA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엔비디아 GPU 안 쓰려면 개발자들이 코드를 다 새로 짜야 한다라는 겁니다. 몇 년 동안 CUDA로 개발한 코드를 전부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해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걸 소프트웨어 락인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하드웨어로 돈 버는 게 아니라 CUDA 생태계로 돈 버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CUDA 독점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구글입니다. 구글은 최신 AI 모델 게미니 시리즈를 100% TPU로 훈련했습니다. 엔비디아 GPU 한 대도 안 썼어요. 완전히 자체 칩으로만 만든 겁니다. 둘째,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트라이니움과 인페렌시아로 AWS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동급 GPU 대비 최대 50% 비용 절감했고 가격 대비 성능은 30에서 40% 더 좋아졌습니다. 셋째, 메타입니다. 메타는 MTIA로 추천 알고리즘을 가속화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피드 추천 알고리즘이 MTIA로 돌아가고 있어요. 넷째, 오픈AI도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섰습니다. 샘 올트먼이 직접 발표했죠. 모두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비용과 전력 효율 때문입니다. CUDA는 강력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고 전력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AMD의 ROCm이 CUDA의 대안으로 점진적으로 성숙하고 있습니다. 자, ROCm은 AMD GPU에서 돌아가는 오픈소스 플랫폼인데 CUDA 코드를 ROCm으로 변환하는 툴도 나오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CUDA 독점 체제가 비용과 전력 효율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고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로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삼성의 독자 GPU 개발은 바로 이 CUDA 해자의 균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삼성의 독자 GPU 전략 성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공 사례부터 한번 볼까요? 2017년
애플이 A11 칩에 독자 GPU 탑재했을 때 사람들 반응 어땠는지 아십니까? 애플이 GPU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회의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애플 GPU는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M사 칩 GPU 성능은 일부 노트북 외장 그래픽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비용입니다. 애플은 로열티 한 푼도 안 내고 칩 원가를 극적으로 낮췄습니다. 아이폰 마진 40% 넘는 데는 독자 칩의 역할이 컸어요. 구글, TPU 만들어서 텐서플로우 최적화했습니다. 아마존 튜라이늄과 인페렌시아 만들어서 AWS 비용 절감했어요. 얼마나 절감해서 했는지 아십니까? 네, 동급 GPU 대비 최대 50% 비용 절감했고 가격 대비 성능은 30에서 40%더 좋아졌습니다. 연간 수조 원 규모로 돈 아끼는 겁니다. 메타도 MTIA 만들어서 추천 알고리즘 가속화했고요. 모두 엔비디아 의존도 낮추고 비용 줄이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삼성 자체 성공 사례. 삼성은 이미 이미지 센서 디스플레이 구동 칩에서 독자 기술로 시장 주도하고 있습니다. ISO셀 이미지 센서 소니와 양강 구도 형성하고 있죠. 삼성 스마트폰뿐 아니라 중국 제조사들한테도 공급합니다. GPU도 성공하면 같은 경로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패 리스크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인텔, 아크 GPU 만들어서 게이밍 시장 진출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엔비디아, AMD의 벽을 못 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드웨어 성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생태계, 개발자 지원, 드라이버 안정성, 이런 게 다 중요합니다. 인텔은 여기서 경쟁사들과 격차가 컸어요. 삼성도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GPU는 하드웨어만큼이나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중요합니다. 게임 개발사들, 앱 개발자들과 협력해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삼성의 독자 GPU 성공 가능성은 있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국 반도체의 미래. 삼성의 독자 GPU 성공 여부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추락. 한국 시스템 반도체 세계 점유율 2022년에 3.1%였습니다. 2024년에는 2%대로 떨어졌고 2025년에는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60%, 대만은 15%입니다. 한국은 메모리는 강한데 시스템 반도체는 처참하게 뒤처진 겁니다. 위기 반전의 전환점. 삼성의 독자 GPU 성공은 이 위기적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핵심 전환점입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퀄컴의 삼성 파운드리 복귀는 이 흐름의 긍정적 신호입니다. 5년 만에 돌아온 퀄컴, 이건 삼성 파운드리 기술력이 TSMC를 따라잡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독자 GPU와 파운드리 경쟁력이 결합되면 시너지는 극대화됩니다. 일자리와 인재 풀, GPU 설계는 고급 인력이 필수입니다. 삼성은 이미 수백 명의 GPU 엔지니어를 채용했고 대학 연구소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활성화.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반도체 인재풀이 확대됩니다. 네, 대학에서 GPU 설계 가르치기 시작하고 관련 스타트업들도 생깁니다. 네,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거죠. 공급망 안보, AI 시대의 GPU는 국가 핵심 기술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경쟁하면서 반도체 자립이 국가 전략이 됐습니다. 협상력 확보, 만약 한국이 GPU 기술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나 대만한테 완전히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협상력이 없어집니다. 삼성의 독자 GPU는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협상력을 확보하는 핵심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171조 원 투자. 삼성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171조 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GPU 개발과 생산에 투입됩니다. 경제, 파급, 효과.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장비 기업, 소재 기업들한테 수혜가 돌아갑니다.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활성화되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삼성의 독자 GPU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퀄컴의 파운드리 복귀는 이 흐름이 이미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2단계 로드맵.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삼성의 독자 GPU 개발 성공. 이건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1300조 원 규모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전략적 승부수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2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엑시노스 2600
AMD RDNA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되 삼성이 완전 독자 설계한 GPU를 탑재한 엑시노스 2600, 이게 2026년 갤럭시 들어갑니다. 과도기적 성과. 완전한 독립은 아니지만 AMD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 설계 자유도를 확보한 과도기적 성과입니다. 퀄컴, 애플과의 성능 경쟁에서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2단계 엑시노스 2800. 2027년에는 완전히 독자 개발한 아키텍처를 탑재한 엑시노스 2800이 목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술 독립이며 삼성의 1300조 원 승부수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해결 과제들, 발열, 전력 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초기 버전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빠른 개선이 핵심입니다. 중기 전망, 시장 확장, 스마트폰을 넘어 자동차, 데이터 센터로 확장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와 AI 서버 시장은 고성능 GPU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독점 균열. 삼성이 메모리와 GPU 통합 솔루션으로 차별화에 성공하면 엔비디아 독점 체제의 균열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CUDA 생태계의 균열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삼성의 도전은 더욱 의미가 큽니다. 파운드리 판도 변화. 그리고 퀄컴의 파운드리 복귀는 삼성이 TSMC를 따라잡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자, 2026년 CES에서 발표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의 삼성 2나노 생산은 파운드리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합니다. 흑자 전환 목표. 삼성은 2027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독자 GPU는 이 목표의 핵심 변수입니다. 장기 전망, AI 반도체 기업. 삼성이 AI 반도체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느냐가 관건입니다. 독자 GPU가 HBM, 파운드리, 패키징 기술과 결합되면 시너지는 극대화됩니다. AI 반도체, 빅3, 엔비디아, TSMC, 삼성. 이 세 기업이 AI 반도체 빅3로 경쟁하는 구도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실패, 경쟁사 대응 전략, 시장 반응, 변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이 승부를 포기할 선택지는 없습니다. GPU 독립은 필수. 왜냐고요? AI 시대의 승자가 되려면 GPU 독립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만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삼성의 독자 GPU, 그 성공 여부가 앞으로 10년 반도체 지형을 결정할 것입니다.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던진 삼성의 선언. 이건 단순한 보도자료가 아니었습니다. 1300조 원 시장을 향한 생존 선언이었고 엔비디아와 TSMC를 향한 도전장이었으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건 승부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퀄컴의 삼성 파운드리 복귀는 이 승부가 이미 시작됐음을 보여줍니다. 이 승부 과연 어떻게 끝날까요? 그 결과를 우리는 앞으로 2년에서 3년 안에 보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삼성의 독자 GPU 개발 1300조 원 승부수의 진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